남편 도진 씨와 저는 은빛마을 아파트에서 5년간 신혼처럼 살았어요. 저는 온라인 부티크를 운영하고 도진 씨는 늘 다정했죠. 저희는 작은 행복 속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곧 아이를 가질 계획도 세웠고 낡은 차 대신 새 차를 뽑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참이었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꿈 같은 미래를 그려주며 매일매일 행복한 상상에 잠기곤 했었죠. 도진 씨는 가끔 피곤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회사의 업무 강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과묵한 성격이라 작은 이상 징후조차도 그의 일부라고 여겼답니다. 그러다 도진 씨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병원 진료 기록을 온라인으로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병원에서 제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로서 꼭 내원해야 한다는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암이라도? 온갖 불길한 생각에 잠겨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고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현우 의사 선생님은 제게 도진 씨의 MRI 사진과 혈액 검사 결과를 차분하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사진 속 복잡한 이미지들을 보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두려웠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도진 환자분은 유전성 신경변성 질환 초기 단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한참이나 걸렸답니다. 진행성이고 아직 완치법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앞으로 운동 능력과 인지 기능에 점진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에 제 귀에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죠.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진료 기록 한 페이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곳에는 환자 가족력 및 이전 내원 기록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도진 씨 가족 중에 이런 병을 앓았던 분이 계신지, 그리고 이전에 병원에 왔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보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환자분 어머니께서 과거에 이 병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진 씨 병 자체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그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저를 2번 죽이는 이야기였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죠. 제가 그들에게는 그저 이 병든 아들을 떠맡을 수 있는 무지한 존재였을까요? 저는 그 길로 병원에서 뛰쳐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진 씨에게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기록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나한테 뭘 숨겼던 거예요? 제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떨리고 있었답니다. 도진 씨는 제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겨우 입을 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그의 눈빛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제게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도진 씨에게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 공간에 더는 머무를 수 없었어요. 친구 지민이에게 전화해 사정을 대충 설명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지민이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슬픔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분노였죠. 이 문제는 도진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속인 것은 그의 가족 전체였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청산동에 있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벨을 누르자 시어머니 박영숙 씨가 문을 열었죠. 평소처럼 다정하게 저를 맞이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도진 씨 병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잡아댔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도진이가 어디가 아파? 너 무슨 오해를 한 거 아니니? 라고 말했죠.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에서 도진 씨의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그녀의 눈이 서류 위에서 멈췄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는 결국 고백했어요. 이 병은 집안 내력이야. 도진이 아버님도 같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 너한테는 숨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저를 속여서 병든 아들을 떠맡기신 거예요. 이건 사기 결혼이에요. 저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격앙되었는지도 모른 채 소리쳤어요. 그때 도진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답니다. 도진 씨가 제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알면서도 나를 기만한 거야. 시어머니는 도진이 아버님도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어. 라며 폭탄을 터뜨렸죠. 단순히 숨겨진 병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유전병이었어요. 저는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무력감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 더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 길로 도진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죠. 결국 도진 씨는 제 뜻을 받아들이며 깊이 사과했고 저지른 배신을 인정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부모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죠. 이혼 소송은 복잡했지만 저는 도진 씨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사랑은 진실 위에서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거짓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자유는 그 어떤 고통보다 값진 것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